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부대 행사 기획 운영 과목을 강의하게 된 저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가천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대 행사 기획 운영이라는 과목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컨벤션 기획사라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대 행사 기획 운영과 관련된 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내용은요, 전시회 부대 시설과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컨벤션 기획사라는 것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컨벤션 기획사와 관련된 그 출제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전시 산업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전시 산업에서 부대 시설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부대 시설 서비스를 신청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컨벤션 기획사라고 한다면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제반 업무를 조정하고 운영하면서 회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와 관련된 예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참가자들의 어떤 등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획하기도 하고 실제로 회의나 컨벤션이 개최될 때 현장을 관리하기도 하고 회의가 개최되고 나면 회의 어떤 평가하는 것까지 그러한 여러 가지 직무들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컨벤션 기획사라고 합니다. 컨벤션 기획사라는 과목은 국가기술 자격증이고요. 시행기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마도 1급 같은 경우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조금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은 2급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2급 같은 경우에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병행되고 있고요. 필기시험이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컨벤션 기획 이외에 지금 부대 시설 어떤 기획, 운영 그리고 컨벤션 운영과 관련된 세 과목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 필기시험의 어떤 과목을 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기획서를 작성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실기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기획사가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회의의 어떤 유치라든가 기획, 준비, 진행 그러한 제반 업무를 조정하고 회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회의 시설을 어떤 교섭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회의 시설들을 섭외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당연히 기획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관리 그리고 등록과 관련된 것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계약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어떤 그 컨벤션이 개최될 때 현장 관리라던가 회의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컨벤션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회의 전부터 시작을 해서 회의가 종료하고 나서까지 그러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회의 시작 전에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회의의 어떤 주제라던가 의제를 기획하기도 하고 회의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와 함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책정하는 업무라든지 회의 장소를 선정하고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예상 참가자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등록이나 논문 접수, 참가자 관리 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 또는 이벤트들을 기획하는 업무들을 회의 시작 전에 하게 됩니다. 회의 기간 중에는 회의 기획안 시작하기 전에 회의 그 기획안을 제출했던 것들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기간이 지속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위기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안을 실행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부대 프로그램들로 나오는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하고요. 회의 운영 그런 전문 인력들을 수급하기도 하고
홍보라든가 촉진, 사무국 운영 같은 업무들을 하게 되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함께 회의를 평가하고 차기 회의에 대한 기획 등을 하는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을 획득을 하시고 어떤 컨벤션 PCO로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컨벤션 기획사가 하는 그러한 업무 영역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최지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사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벤션 기획사로서 어떤 업무 영역이라고 한다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국제회의를 컨설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회의 준비 어떤 사무국을 운영하고 예산 기획하고 행사 장소를 섭외하고 예상 참가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참가자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참가자와 관련된 숙박 업무들도 하게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교섭 업무라는 것이 숙박과 관련돼서 호텔 예약이라던가 또는 호텔과 그 참가자들이 호텔에서 숙박할 때 그러한 객실 요금 같은 것들을 협상하는 업무까지도 컨벤션 기획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 같은 것들도 기획하기도 하고 디자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된 것들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웹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조금 어떤 홍보의 수단이라든지 효과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시청각 기재라던가 물품 같은 것들을 수급하고 제작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것까지 그리고 회의에서 같이 진행되는 전시회나 이벤트 기획하는 업무까지 그야말로 다방면에 걸쳐서 컨벤션 기획사라는 그런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컨벤션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PCO라고 하는 경우들은 전문 기획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하시게 되면 전문 기획사로 아마 취업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최하는 기업이나 협회 또는 정부 등에 속해 있는 직원으로 컨벤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획득하고 나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유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전문 기획사 외에도 내부 중간 관리자나 외부 중간 관리자 그리고 컨벤션 서비스 매니저까지 컨벤션 기획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의 그 업무 그 직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협회, 정부에 속해 있으면서 회의나 컨벤션이 없는 평상시에는 다른 직책을 수행하다가 행사가 개최되면 어떤 회의 코디네이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내부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을 뽑는다기보다 기업에서 그동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인력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게 되는 것이고요. 외부 중간 관리자나 이제 컨벤션 서비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이런 외부 중간 관리자나 컨벤션 서비스 매니저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중간 관리자는 회의 주최 기관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회의 준비 사무국에서 자유계약직으로 업무를 맡거나 그럼 국제회의 전문 기획업체 PCO라고 하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PCO의 컨벤션 기획사로 들어가서 그런 외주 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나 이런 컨벤션 관련 시설에 소속되어서 컨벤션 업무 전담자로 컨벤션을 기획하고 개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컨벤션 서비스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처럼 컨벤션 기획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PCO 업체에 들어가서 컨벤션 기획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라든지 컨벤션 센터라든지 여러 기업의 유형에 여러분들이 진출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요런 것들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는 컨벤션 산업론이랑 호텔 관광 실무론이랑 컨벤션 영어라는 세 가지 과목으로 총 100문항 해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그런 국가기술 자격의 어떤 현장성이라든가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우리 NCS라고 하죠. 그러한 NCS를 기반으로 해서 자격의 내용이 조금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이라든가 출제 기준들이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물론 기존의 컨벤션 산업론이랑 호텔 관광 실무론이랑 컨벤션 영어라는 과목이 컨벤션 기획이라는 과목과 컨벤션 운영,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게 될 그런 부대 행사 기획, 운영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기는 하지만 컨벤션 기획이라든지 컨벤션 운영이라든지 여기에서 또는 부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컨벤션 산업론에서 이전의 그 출제 기준을 본다면 컨벤션 산업론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들이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이러한 강의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풀어볼 그런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출제 기준이 바뀌었지만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30문항에서 조금 문항 수가 줄었고요. 컨벤션 운영이라는 과목에 컨벤션 영어가 포함되어서 다른 어떤 회의의 어떤 의전이나 다른 행사 프로그램들과 같이 포함이 되어서 뭐 영문 서신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컨벤션의 기획에 있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제 컨벤션 산업론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조금 기존의 과목들이 이론 중심의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변경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실무적인 거나 직무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에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2급 검정 방법은 객관식 사지 택일형이 되고요.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더라도 과목에서 40점 미만이 있으면 합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나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안배하셔가지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뀐 출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부대 행사 기획 운영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어떤 그 주제들로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공식 부대 행사 기획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전시회나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공식 행사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부대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기획을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없던 내용들 중에서 이러한 이 지금 공식 부대 행사에 어떤 기획한다거나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현장 연출이라든지 이벤트 영상 제작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내용까지 전시회라든지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부대 프로그램으로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어떤 그 컨벤션이나 전시회를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벤트에 대한 어떤 현장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벤트 영상 제작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직무 중심으로 추가되었고요. 그 외에 전시회 안전 관리라는 부분들로 출제 기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부터 지금 총 한 10강에 걸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컨벤션 기획사 2급 우대 현황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 같은 경우라든지 그럴 때는 조금 5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연구사나 지도사 이런 경우에는 조금 가점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 같은 그런 어떤 자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험 점수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 2급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컨벤션 기획사라는 것은 굉장히 현장 중심의 어떤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획사 2급을 준비하시면서도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직무 중심의 내용들로 공부를 하시면 아마도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컨벤션 기획사 2급 과정 중에서도 부대 행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전시회 부대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은 전시회라는 어떤 부대시설 서비스라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시 산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시회를 이해하기 앞서서는 컨벤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겠죠.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것과 전시라는 것들을 동반하는 그러한 형태를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컨벤션이라는 그 행사에서 회의라는 부분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전시회가 회의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가 회의보다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어떤 부대시설 서비스라든지 전시회에 있어서의 부대시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들도 많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그러한 컨벤션이라기보다는 전시회라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거기에서의 어떤 부대시설 서비스나 부대 행사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어떤 그 산업이라는 것은 전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거나 전시회라든지 전시회 부대 행사들을 기획하고 개최하고 운영하고 또 이것들과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장치를 제작하고 설치하거나 전시 공간을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고 이와 관련된 공사들을 수행하고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들을 제공하는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산업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만이 전시 산업이 아니라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면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드는데 부스를 설치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전시회에서 제공되는 식음료가 있다면 그러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전시회와 관련된 그런 모든 영역들을 제공하는 산업을 우리는 전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시회라고 한다면 무역 상담이라든가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홍보를 위해서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경봉 상품 박람회, 무역 상담회, 박람회 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전시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광법규와 같은 그런 법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컨벤션이나 전시회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 관련 법들에서 어떤 그 전시 사업자나 전시회 또는 컨벤션을 운영하는 사업, 시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시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산업에서는 그 산업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시 사업자라는 것들이 전시 산업과 관련돼서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국제회의 산업육성법에서 우리가 전시 사업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정의들이 여기에 있는 4가지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시 시설 사업자, 그리고 전시 주최 사업자, 그리고 전시 디자인 설치 사업자, 전시 서비스 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시회를 개최할 때 이러한 전시 시설, 전시 주최, 그리고 전시회에서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것들을 설치하는 이러한 역할들, 그리고 전시에서도 서비스와 관련된 그러한 상품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시시설 사업자는 말 그대로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코엑스나 킨텍스 뭐 이러한 곳들이 전시시설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시 주최 사업자는 전시회라든가 전시회에서 어떤 부대 행사 이러한 것들을 기획을 하고 개최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전시 주최 사업자로서의 어떤 경제 활동들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전시 디자인 설치 사업자라는 것인데요. 전시회와 관련된 어떤 물품이나 장치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전시 공간에다가 기업의 물품들을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품들의 어떤 반입과 또 출입, 그리고 그 물품들을 적당한 곳에 잘 전시하고 설치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동선을 어떻게 하는지 전시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를 전시 디자인 설치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서비스 사업자는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통역 기업이라든지 또는 전시회에서 필요한 그러한 그 식음료를 제공하는 식음료 기업이라든지 또는 전시회와 관련된 어떤 그 팜플렛이나 브로슈어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인쇄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전시 서비스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시 산업은 이러한 여러 사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 구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전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산업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설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보는 기업 전시뿐만이 아니라 뭐 박물관에도 전시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미술관에서도 우리가 전시,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기업에서 뭐 어떤 상품을 내놨을 때 그러한 것들을 특히나 전시관이나 홍보관 같은 것들도 전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 핸드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들을 시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는 전시관이나 그러한 홍보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도 전시 산업에 속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관이라든가 체험관, 그리고 뭐 엑스포라든가 또는 그러한 영접시설, 인테리어, 이벤트 판촉행사 이러한 것들이 시설에 따른 어떤 전시 산업에 속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뭐 미술, 역사, 과학, 역사 미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는 아동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자연센터라든지 공원박물관이라든지 방문객 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의 전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전시 산업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업무 영역에 따라서는 뭐 진열장 또는 사인, 영상, 모형, 의장, 조명, 보존 설비 뭐 이러한 식으로 전시 산업을 구분짓기도 하고요. 아마도 좀 전에 제가 전시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능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경우인데 전시 산업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디자인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전시회를 기획하고 전시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부대 시설들을 기획하는 그러한 기획 부문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시에서 어떤 부스라던가 테이블이라던가 공간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제작 설치 부분들은 비단 공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시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영상물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관련이 있는 것들이겠죠. 그 외에 부대 행사나 그런 또는 전시회에 동반되는 그런 회의 같은 경우들 그러한 것들은 이벤트 부문이나 또는 우리가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는 또 문화재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예 부문이라는 것도 전시 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시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전시회라는 것들은 전시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산업이나 분야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회의 참가자라든지 일반 관람객한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그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뭐 페어라든가 익지비션이라든가 엑스포지션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어떤 전시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익지비션이라든지 트레이드 쇼를 우리가 전시회나 어떤 전시 박람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익지비션과 트레이드 쇼는 둘 다 어떤 전시회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들을 어떤 의미하는 거나 참가자들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회의의 일부로 개최되는 전시회를 우리는 익지비션이라고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국제회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어떤 전시장에 가서 보는 그러한 독립적인 전시회 같은 경우에를 트레이드 쇼라고 합니다. 엑스포지션은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라서요. 조금 비상업적인 측면과 상업적인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엑지비션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대부분이 국제회의에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성격이나 주제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회의 어떤 하는 기간 중에 또는 국제회의 기간 전후 동안 우리가 개최되는 반면에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주기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산업박람회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회의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기업들이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서 보여준다거나 시연을 한다거나 또는 소비자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트레이드 쇼이기 때문에 익지비션과 트레이드 쇼라는 것의 어떤 차이점으로 본다면 개최하는 어떤 목적이나 방법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엑지비션과 트레이드 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회의 유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산업 전시회와 일반 전시회 그리고 혼합 전시회라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산업 전시회와 일반 전시회, 혼합 전시회를 나누는 기준은 누가 참가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참가하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 대상에게 맞추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제품의 유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품의 유형이 다르다면 그 제품을 판매하고자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들도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 전시와 일반 전시회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참가자들은 보통은 참가가 제한이 되거나 아주 초청장을 받은 소수의 그러한 일반 소비자들만 입장이 가능한 경우를 우리는 산업 전시회라고 하고요. 흔히 우리가 트레이드 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무역 상담이나 무역 전시회 뭐 이러한 용어들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하는 사람도 참가하는 기업도 둘 다 기업의 입장에서 참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가 기업은 산업 제품, 기계 같은 그러한 산업 제품들이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들도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유통업체들이 주로 참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바이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기업에서 예를 들면 좋은 신기술이 있다거나 또는 새로운 제품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기도 하고 또 경쟁사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경쟁 우위들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탐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의 B2B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거래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이어들이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산업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과 목표들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에도 얼만큼 상담을 많이 했는지, 판매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것들이 산업 전시회가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전시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퍼블릭 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컨슈머 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참가자, 일반 대중들이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입장 제한은 거의 없고 그러한 대중들이 기계와 같은 그런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물론 뭐 핸드폰이든 우리가 뭐 많이 열리고 있는 베이비 페어든 이러한 것들도 보면 뭐 어린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이 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참가하는 기업들은 소매업자 또는 직접 바이어를 접촉하려는 그러한 제조업자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매와 소매로 구분을 한다면 도매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시회에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고요. 일반 대중한테 내가 직접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훨씬 더 판매 효과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산업 전시회나 일반 전시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바이어들도 기업도 일반 전시회에 참가하고 싶기도 하고 일반 대중들도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신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형태가 바로 혼합 전시회라는 겁니다. 컴바인드 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믹스드 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참가 기업도 대부분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많고 바이어와 일반 대중이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바이어와 일반 대중이 같이 참가하다 보면 기업에서 판매를 할 때 어떤 상담의 문제라던가 그 판매에 관련돼서 굉장히 혼잡스러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혼합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3일 개최한다고 한다면 첫날은 바이어만 참가하게 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바이어와 일반 대중이 같이 참가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바이어나 일반 대중이 참가일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전시회 유형이라고 한다면 전문 전시회냐, 종합 전시회냐, 세계 박람회냐로 구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시회는 특정 산업 분야라든지 전문적인 품목을 전시해가지고 철저하게 상거래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트레이드 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2B 전시회가 주를 이루게 되고요. 종합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그 품목들이 전시되기도 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교역의 어떤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판매가 주 목적이고요. 종합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판매와 이미지 또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 이러한 것들이 같이 목표로 들어갈 수 있는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라든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주로 전시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이 이런 학술적인 것들이나 새로운 어떤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소개함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을 조금 더 계몽하고자 해서
개최하는 것을 세계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도 우리가 전시회를 기획할 때에는 그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다를 것이고, 어떤 전문 전시회냐 종합 전시회냐 또는 퍼블릭 쇼냐 트레이드 쇼냐에 따라서 전시회에서 마련되는 부대 시설이라든가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의 유형을 잘 이해하고 그 전시회의 목표를 잘 이해한다면 결국은 조금 성공적인 전시 기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시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시 시설의 어떤 종류라든가 규모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들은 5개 시설도 있을 수 있고 실내 시설들도 모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의 규모들은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시회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연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B2B 할 때 또는 B2C 우리가 컨슈머 쇼겠죠. 상담이나 설명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러한 것들처럼 부대 행사를 개최할 때 필요한 시설들도 전시회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전시회 부대 행사 개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한다면 회의장이라든가 전시장이 될 것이고, 뭐 부대 행사 개최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벤트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관련 부대 시설이라고 한다면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과 관련해서 제1호, 제2호,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기준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1호 시설들과 제2호 시설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그러한 숙박 또는 식품 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얘기합니다. 제1호와 제2호 시설이라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인 전시시설, 회의시설이냐,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준전시시설이냐 또는 준회의시설이냐 하는 것들로 나눠지는데요. 전시라는 것들을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전시 시설도 있지만, 전시회에 참가하는 동안 투숙을 하게 될 어떤 숙박과 관련된 시설들, 그 외에 식음료라든지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전시회에 필요한 시설들의 종류이고, 이러한 것들의 규모는 최소한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 시설의 어떤 종류와 규모에 관해서는 이전에 그 컨벤션 기획사 시험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기업이나 또는 회의나 이러한 것들과는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전시회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정도 일반적인 어떤 제품이나 일반 시장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시회는 선택된 매체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매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택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이 공개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마케팅 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라는 것들을 내보내면 내 물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다 그것을 보게 되지만, 일단 전시회에 왔다고 한다면 그 참가자들은 우리 물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참가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선택해서 전시회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전시 주최자나 참가 업체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미 선택된 고객들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전시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3차원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회에서는 실물이 전시되고 있기도 하고 시연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는 그러한 2D의 어떤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느껴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3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즉시성인데요. 아무래도 고객과 기업이 같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참가 기업은 조금 즉각적인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나 또는 기업의 어떤 물건, 제품들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반응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도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전시회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객의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 기업들이 전시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접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경제 기업과의 상호 비교할 수도 있고,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 기업의 제품들을 한 장소에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구매 과정을 훨씬 더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전시회는 고객이 직접 찾아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보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러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의사결정자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경제성은 전시회는 기업에서 어떤 그 기업의 활동들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모션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광고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성과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전시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구매자와 판매자와 주최자로 구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시회에는 주최자와 참가 기업, 참가자가 반드시 있어야지 전시회라는 것이 개최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주최자는 말 그대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람, 개최하는 측이 주최자가 되는 것이고, 참가자는 전시회에 말 그대로 방문하는 사람들, 참가 업체들은 전시회에 참가해서 부스를 열고 거기에서 고객들하고 접촉하려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참가자 입장에서는 전시회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참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은가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정보라든지 이익을 얻어갈 수가 있고요. 고객들하고 접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고객들과 접촉하면서 판매를 올릴 수도 있고 고객들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기도 합니다. 주최자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라는 것이 바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체로 그러한 전시회를 주최하는 것으로 인해서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시장들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주최자가 전시회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구매자와 판매자와 주최자는 전시회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CO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전시 운영과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전시 아이디어의 개발입니다. 전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매년 개최되는데, 이렇게 개최될 때마다 새로운 상품을 내놔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개최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조금 더 흥미롭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매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시 기획자나 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시 아이디어와 관련된 그런 개발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출품사 유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품이 예상되는 업체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고안해서 출품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참가 업체가 별로 참가가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시회를 방문하는 그 관람객들도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저조한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면 전시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시회 성과를 측정할 때 우리가 참가 업체가 얼마나 되고 전시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로 전시회의 어떤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전시회를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전시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여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고안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벤트인데요. 세 번째는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뭐 하다못해 전시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공연을 한다던가 사회자가 나와서 레크레이션을 한다던가 이러한 이벤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벤트들은 어떤 전시회장의 분위기들을 조금 전환시켜 줄 수 있고 또 전시회의 어떤 효과들을 조금 높이는 기능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를 기획할 때에는 그런 어떤 전시회의 어떤 참여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전시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고안하는 그러한 그 기획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당연히 관람객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겠죠. 참가 업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관람객이 방문하지 않으면 차기 년도부터는 참가 업체도 줄어들고 그 전시회라는 것이 어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람객한테 전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판촉물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전시장을 설치하는데요. 전시장의 어떤 부스를 다양한 형태로 변경하거나 전시 어떤 환경의 분위기와 색상들을 조금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조금 더 만족스럽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설치하는 것들이 전시 운영과 관련해서 그 기획자들이 실시해야 되는 그러한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대 시설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 부대 시설을 서비스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이라는 것은 무역업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는 만큼 철저한 행사 기획을 기반으로 참가자의 목적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시의 개최 목적이라던가 주요 참가자 특성,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부대 행사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전시장의 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대 시설에 대한 신청도 필요한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장과 전시장의 어떤 담당자와 주최자가 어떤 협약을 하고 서로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대 행사나 그런 부대 시설이 있다면 그런 부대 시설들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시 개최라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참가 업체들은 이러한 그 우리가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시장에서 어떤 부대 시설이나 각종 그 신청 안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시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시회 개최 기간 동안에 참가 업체 운영 매뉴얼 같은 것들을 숙지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시장 사례를 기반으로 좀 이러한 것들은 사전 조사를 수행해가지고 시설의 종류나 어떤 수량들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과거 행사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러한 시설의 종류나 수량, 특성 이러한 것들을 좀 파악함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의 종류라든가 수량들을 조금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측하고 나서 부대 시설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부대 시설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시설들이 얼만큼 필요한가들을 예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예측을 위해서는 전시회 산업의 어떤 동향과 관련된 자료도 분석을 해야 되고 전시회 업계와 관련된 동향들도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시회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시회에 우리가 산업 동향 자료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참가자의 특성이나 성향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참가자들의 어떤 특성이나 성향을 파악한다면 우리가 전시장을 어떤 임대할 때 또는 그런 것들과 준비된 과정에서 이러한 참가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어떤 시설들을 제공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계획을 통해서 관련된 부대 시설의 현황이라든가 임대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시 아이템 발굴이나 유사 전시회 같은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시 업계 동향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시회를 개최하는 여건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시의 업계 동향이라는 것들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런 부대 시설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한지 이러한 항목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시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주요 참가자라든지 장소라든지 시간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부대 행사의 유형이라든가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 행사의 목적이라든가 주제에 맞는 그런 차별화된 콘텐츠들을 기획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기획한 것들이 잘 운영되게 그러면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섭외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항목들을 점검해보고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개최할 전시장에서 모두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을 답사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전에 전시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 필요한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서 전시장 임대 담당자와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체크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전시회를 개최할 때 또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그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최종 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시 시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고 나면 참가 업체에서는 전시회에 어떤 관련된 그런 부대 시설들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참가 업체 입장에서는 전시회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참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그런 특성이라든가 직위라든가 구매력에 대한 어떤 세부 정보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그러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전시장을 임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엑스나 뭐 킨텍스, 백스코 같은 이런 전문적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준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정책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장을 임대할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임대 정책에 부합하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참가 업체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전시 대부분은 그러한 임대와 관련된 기본 방향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전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본 방향에 부합한 기업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시장을 임대해 주기도 하고 뭐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엑스를 사례로 이러한 전시 시설 임대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을 임대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방향이 코엑스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내 어떤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전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도 살펴본다라는 것이겠죠. 그 외에 이전에 했던 전시가 있다면 그러한 전시회에 대한 성과 평가를 했는지 그런 성과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이전에 전시회를 개최했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를 하는데 뭐 똑같은 자격 조건이라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겠다 하는 우선순위들을 적용해서 전시장을 임대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청 전시회의 전시 규모라든가 인증 기간의 평가라든가 개최 이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순위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코엑스에서 배정하고 있는 이러한 그 기준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 같은 경우는 전시의 신청 규모랑 신청 시기 그리고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 회의 또는 우수한 해외의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신청 규모가 크다고 한다면 전시회를 할 때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대관할 수 있는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춘다는 거죠. 만약에 1순위에서 동점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전시회의 평가 점수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만족도가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3순위 같은 경우에는 개최 횟수겠죠. 뭐 한 번 했는데 평가가 좋다. 그러면 그걸 다 한 번 가지고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죠. 그럼 개최 횟수가 많았는데 평가가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회의실 사용 규모라든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전시장을 배정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 대관 종류들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이라든가 신청 시기에 따라서 정시 대관이랑 수시 대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 대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2년 이상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를 했던 전시회인지, 그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코엑스 전시장에서 대관 실적이 없는 전시회냐, 또는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되지 않았던 그러한 신규 품목이나 신규 컨텐츠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정시 대관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개최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정시 대관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신청 자격이 아니라면 그 이외에는 모두 수시 대관이라는 것으로 전시회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코엑스의 어떤 전시장의 대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고 이제 접수를 받겠다고 코엑스에서 공고를 하고 나면 공고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접수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신청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배정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코엑스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 기준에 따라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배정 작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장을 임대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1년 정도 전에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정시대관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그 내외부 인사 어떤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배정 심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조정하는 업무를 거쳐서 배정 통보 후에 필요한 시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하고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진다면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나면 계약 체결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전시 주최자들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전시장 같은 경우 또는 우리의 전시회를 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전부터 전시회를 준비해야지만이 이러한 계약 체결 시까지 상당한 기간들이 소요되므로 그 시간들을 고려해서 전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전시회와 관련돼서 전시회 기획이라든지 전시와 관련된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요. 그 외에 전시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식 행사라든가 부대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고, 전시회에서의 어떤 그 공식이나 부대 행사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